이제부터 본격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다 떼고 그냥 본론만 말해줘. 첫 번째, 평균 실종. 두 번째, 오피스 빅뱅. 세 번째, 체리 슈머. 네 번째,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온다.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아홉 번째, 공간력.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 10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트렌드서를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10월은 과거에는 사업 계획을 쓰는 공포의 달이었습니다. 한 10월 정도면 다 이제 내년도 먹을 거를 준비한 사업 계획을 내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뭐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내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되실 텐데요. 10월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책, 베스트셀러인 트렌드 코리아 2023,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필독서 트렌드 코리아. 일단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가 붙어있는 거 보시면 아시듯이 매년 나오는 책이고요.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해가 2009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대표 필자이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쭉 이름들이 적혀 있고요. 분석센터에 계신 분들이 공저자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저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 뒤에 보면 트렌드 코리아 2023 지필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센터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각 기업의 분들 이름도 다 있거든요. 어떤 사례들과 어떤 연구자들과 함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 책은 2009년에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 책의 시작은 사실상 2007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이끄는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2007년부터 다음 해에 이제 유행하게 될 키워드들을 모아서 그 해에 띠들이 있잖아요. 뭐 토끼면 토끼, 호랑이면 호랑이. 그거 연결시키는 키워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 트렌드 코리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에 보면 이 색깔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가 있어요. 매년 나올 때마다 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바뀌는데 2023년에 색깔을 이 옐로우로 한 이유가 뭐냐가 달이 노란색이잖아요. 토끼가 이제 옛날 설화에 보면 달나라에 살고 개수나무에서 절구를 찢는다. 그래서 이 토끼와 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옐로우를 했다. 사실 2022년 책도 노란색이거든요. 호랑이였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색깔 하나에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노란색 같지만 스토리를 붙이는 거,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 책의 또 마케팅 비법이 아닌가 합니다.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트렌드서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서라고 하면 이제 미래 예측서거든요.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뭐가 유행인지 되게 민감해합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트렌드서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980년에 나온 메가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말만 들어도 이렇게 느낌이 오시잖아요. 엄청난 유행 이런 거죠. 큰 흐름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80년대니까 엄청나게 미국이 이제 풍요로웠던 시대죠.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광고 이런 것들이 경제를 좌우하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게 메가 트렌드라는 책이 있었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건 한국에 2007년에 출간되었던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품절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책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추세잖아요. 큰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 안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다. 마치 바다가 망망대해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렇게 해류들이 흐르듯이 뭔가 물길이 있다 이런 건데 마이크로 트렌드도 말 그대로 마이크로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 트렌드의 띠지카피가 지금 제가 떠오르는데 99%를 버리고 1%를 선택하라. 그게 2007년부터 이미 되게 개별화된 개인의 소비 형태, 개인화된 세대들의 등장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책이고요. 2007년 마이크로 트렌드의 유행 이후부터 전 세계 이제 트렌드서들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80년대에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고 2007년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2009년에 드디어 코리아가 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나라를 베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렌드서라고 하면 다 미국에서 유행했던 거, 일본에서 유행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10년 뒤면 5년 뒤면 한국에도 유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부터는 딱 그게 달라진 거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맨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제 벌어지는 소비자 트렌드들을 연구한 것들을 이제 책으로 묶어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매년 나오고 있고 방향을 제시했던 책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저자분들이 쓰시는 많은 트렌드서가 있는데요. 그 트렌드서들도 다 재밌고 좋지만 그 중에서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탑인 이유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트렌드를 뭔가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추상화해서 보여주는 데 바빴어요.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들이 많아요. 트렌드 코리아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 키워드들 이런 자료들이 계속 백업이 되고 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키워드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 데이터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화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공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저 제품 유행해 라고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기업하고 같이 신제품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결과물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초기부터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성공한 사례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책들이 이제 쉽게 따라하기 좀 힘든 경험의 사례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엄청난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포 다 떼고 그냥 본론만 말해줘 이런 심정이시잖아요. 본론 여기에 다 있습니다. 10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있고요. 레빗, 점프라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김남도 교수님 강의에서 들은 건데, 영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다음 해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만들고 이름이 되게 하는 이 작업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앞글자 알파벳을 맞추느라고 약간 콩글리시 같은 말도 나오고 되게 어려운 단어도 일부러 찾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독자들의 머릿속에 딱 이거 기억하세요라는 거를 넣어주려고 하는 이 지필진들의 애정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실종. 두 번째, 오피스 빅뱅. 세 번째, 체리 슈머. 네 번째,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온다.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아홉 번째, 공간력.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 이 키워드들을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 우리 회사하고는 이게 관계가 있어.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에는 아마 요거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키워드만 먼저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가지 키워드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몇 가지만 좀 골라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이 10개들에 대한 서머리든 되게 많으셔서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책을 대충 읽지 않고 딱 나한테 필요한 것만 쭉 뽑아 읽는 방법, 이걸 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던 키워드 중에 이제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터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재택근무가 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코로나 때 다 시험해 보셨잖아요. 회사를 안 가도 일이 되고 회사가 굴러간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24시간 뭔가 연결되고 있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만 딱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기 관리법,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자기들과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대목이 있는데요. 그 대목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 교수실에 이제 찾아와서
학생이 학점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다고 찾아옵니다. 보통 경우에는 학점이 안 좋으니까 교수님 왜 제가 C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또는 뭐 올려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려고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A뿔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A뿔이나 S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직이 나를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물건을 사고 피드백을 하고 소비자들과 이제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5번째 트렌드로 소개하고 있는 게 뉴 디맨드 전략인데요. 새로운 것을 요구받는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환호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이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원했던 게 나와서 열광한 게 아니라 모르던 게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도 몰랐던 게 나와서 환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자가 아예 생각도 하지도 못하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상품이란 이 코너가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브래들리 시계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이게 시각장애인용 시계입니다. 일반인들이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을 보시기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시와 분을 알려준 2개의 구슬이 있고요. 눈금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서 볼 수 있거든요. 시계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기능에 맞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극진하고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기능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생각되니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시계를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아니신 분들도 사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여기 일본의 수건 브랜드 더 타월 얘기가 나오는데요. 더 타월에는 폭신폭신한 수건, 가정용 수건, 업소용 수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남성용 수건과 여성용 수건으로 분류합니다. 왜 남성들은 이렇게 몸을 닦을 때 그냥 쓱쓱 닦고 여성분들 이렇게 토닥토닥 닦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타월 자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맞춰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수건이라는 상품이 분류된 거죠. 굉장히 세밀화된 분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전략이긴 한데,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이 다양해지고 심지어 나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잘 마이크로 타겟팅을 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열광한다. 이런 것이 앞으로 2023년 이후에 굉장히 유행하게 될 트렌드다라는 것을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키워드 중에 사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키워드 맨 마지막에 있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가 피터팬이 사는 곳이잖아요. 늙지 않는 것, 아이들의 세계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춘기가 더 문제다.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마치 사춘기처럼 성장통을 겪는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어른들인데 장난감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착용을 해서 화제를 모은 건데, 세상 저렴한 물건은 다 있는 다이소 프린세스 목걸이 세트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반지, 머리, 이렇게 왕관 이런 거 있는 거군요. 그런 거 사서 젊은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말이 젊은 여성들이지 이게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그 액세서리를 사다가 20대, 30대들이 해서 인스타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향들은 더 강해질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문구점에 갔는데 새로 생긴 문구점이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게 예쁜 물건만 있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말한 프린세스 목걸이 세트처럼 플라스틱 반지, 목걸이, 시계, 연필도 보면 캐릭터들이 막 그려져가지고 봉주스러운 것들, 그거를 사러 누가 오냐면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아이들 나오기 기다리면서 거기서 엄마들이 가서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그래서 이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30대, 40대, 50대들에게 어떤 소비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고요. 출판에도 사실 이런 현상이 한번 불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보노보노 이야기 다룬 책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곰돌이푸도 있었고 짱구도 있었습니다. 그 책들 10대들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 30대들이 삽니다. 직장에 이제 취직해서 한 대리급 됐을 때 인생 힘들고 울고 싶을 때 보노보노가 해주던 위안의 말들 생각나는 거죠. 그런 말들을 모아서 사실은 직장 초년생들의 좀 위로의 에세이집, 그다음에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네버랜드 신드롬인 거죠. 아마 앞으로 컨텐츠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트렌드 책을 읽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좋다 나쁘다로 일단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사회가 나빠지는 거야. 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과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 거지? 그냥 그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의외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관찰력과 간접 경험을 많이 늘리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10개의 트렌드 중에서도 맨 앞에 평균 실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어떤 공포들이 생기냐면 내가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가?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다가 내가 점점 꼰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대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게 주는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트렌드 코리아 관련해서 강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강의를 여러분들이 4시간, 10시간 들으셔도 이 책 하나 읽으시는 것에 반의 반도 정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압축해서 담을 수 있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글자가 가진 힘입니다. 굉장히 트렌드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이 책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있는 10개의 키워드를 읽으실 때도 간접 경험을 하고 내가 세상을 좀 관찰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트렌드 코리아 되게 진지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좀 어디 가서 나 이런 거 좀 안다 하시고 싶은 욕망 다 인간들에게 있잖아요. 사실 책이라는 게 책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거 좀 아는데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욕망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과시욕이 굉장히 좋은 독서의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2023년 대한민국 어떻게 바뀔지 세상 어떻게 바뀔지 나 좀 안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2023년에 획기적인 성공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였습니다.